오스템 임플란트 인적 분할한다가 오늘 빠졌어요. 이렇게 질문 들어오셨어요. 박혜숙님께서.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 빠지면 이거는 매수익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빠지면 고마운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런 이벤트도 이벤트지만은 일단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벤트가 자 귀에 잘 들어오시잖아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뭐랍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가를 보셔야 돼요. 예, 실적. 근데 지금 이게 이유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는데 이 오늘 왜 이렇게 5% 넘게 빠졌는데 한번 볼게요. 4월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일단 수급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언제쯤 매수를 할 것이냐 라고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가 돼요. 즉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런데 전 분기 개념으로 봤을 때 1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실적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감소가 되는 걸로,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당 기저효과에 의해서 2분기 때는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걸로,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쯤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 불확실성 제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밖에 또 다른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과연 오스템 임플란트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국내 사업이 있고 해외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33%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임상수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이제 성수기로 완만하게 성장을 이루고 있고, 가격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신규 경쟁사 시장 진입이 제한적인 것만큼 이 동사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다. 국내에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외 쪽으로 가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요국에서 직접 영업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연한 가격 정책으로 점유율 확대가 용이하고 매출 증대 시에 영업 레버리지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현재 지금 2020년 해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외형과 마진의 성장을 기록하며 최초로 2개 연속 영업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좋은 거죠. 그래서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 매출이요, 고성장할 것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5% 증가한다고 하네요. 매출 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1분기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걸 좀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오케이.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인적 분할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치가 높여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적 발표 시즌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은 그때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 해본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실적 발표를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실적 발표 언제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1월 달에 뭐 여기 있다. 2월 7일 날 했네요. 그럼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작년 4사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와 같은 기준을 봤을 때는 5월 한 뭐 7일 전후 정도로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5월 한 7일 전후 정도에 오스타임 임플란트가 실적 발표가 딱 지켜보고 있다면 실적 발표 났으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전에 현상적으로 올라오면 조금 초급형 보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끈기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빠져도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일정이 8월달 아닌가요? 거래 정지가? 끊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팅을 역시 하셔야 돼요. 매매 거래 정지일이 8월 30일부터 10월 1일이에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해당 회사의 성장성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정도 뭐 나머지도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네, 키시우드님께서 아,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거래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 대주 제도가 5월 4일부터 시행된다네요. 네, 그래서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대차 개념으로 해서 그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빠질 것 같으면은 당연히 내가 판단했을 때 빠질 것 같다 해서 딱 들어가 보면 물량이 없어요. 다 가져가고 없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교육받고요. 좀 리스크, 좀 물량이 남아있는 거를 아마 시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당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뭐, ELW라든가 뭐, 그런 개념 아니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뭐, 얌전하게, 이거 좋네, 이러면서 딱 가서 일정 부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기회는 잘 안 줘요. 이 개인 공매도 제도 이런 것도 특정한 자만이 제가 볼 때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캐시우드님께서 써놨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다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교육을 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이 굳이 여기에 저는 그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투자 방식에 또 필이 꼽히셔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 말씀 못 드린 거 좀 죄송하고, 예, 또 의미 있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마트 이런 것도 좋아요. 이마트 이런 것도 가져가 보세요. 네, 손절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시고요. 네, 좋은 종목들은 빠졌잖아요. 좀 가져가 보십시오. 밑에 좀 더 사줘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아침 방송이 없습니다. 네, 기아도 뭐 갑자기 뭐 빠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끈기 있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